안녕하세요.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사연 시작해 볼게요.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. 아니, 순진한 게 아니라 정말 바보였죠. 하지만 그때는 혼전 임신이라는 상황에 당황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했던 것 같아요.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결혼 자체가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됐어요. 연애한 지 6개월 만에 임신을 하게 됐고 양쪽 집안 모두 당황스러워했지만 결국 결혼을 서두르게 됐죠. 그때 남편은 저한테 모든 결정을 다 맡기겠다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. 얼마나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말인가 싶어서 감동받았죠.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책임을 저한테 떠넘기려던 거였어요.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정말 모든 걸 제가 다 해야 했어요. 웨딩홀 알아보기, 드레스 고르기, 청첩장 디자인, 음식 시식까지.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면서 계속 빠지더라고요. 가끔씩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라고 말하면서 마치 저를 배려해주는 것처럼 행동했어요.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냥 귀찮아서 안 한 거더라고요. 특히 화가 났던 건 신혼집 준비할 때였어요. 혼인신고는 임신 때문에 서둘러서 먼저 했지만 신혼집은 그래도 준비해야 했잖아요. 시댁에서는 형편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저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. 모든 집안이 여유로운 건 아니니까요. 그래서 남편한테 우리 힘으로 하자고 했죠. 그런데 남편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. 우리 부모님 덕 보려고 한 건 아니지?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. 자기 부모는 도와줄 수 없다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제가 시댁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. 그때 마침 아빠가 1억 정도는 보태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남편 태도가 180도 바뀌더라고요. 갑자기 제 눈치를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.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역겨웠어요. 그래서 아빠한테 안 도와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. 어차피 시댁에서도 도움 안 받을 거고 우리 힘으로 할 거라고요. 그랬더니 그날 저녁 부모님과 식사를 마치고 둘이서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난리를 치더라고요. 도움 주신다고 하는데 왜 안 받고 거절해? 우리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아? 제가 그랬죠. 설마 우리 부모님 덕 보려고 한 거야? 그랬더니 지금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그러냐면서 저보고 왜 그렇게 꼬였냐고 하더라고요. 정말 내로남불의 끝판왕이었어요. 결국 부모님께서 1억을 보태주셨고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과 합쳐서 집을 구했어요. 남편은 딱히 모아둔 돈도 없었고요. 당연히 집은 제 명의로 했죠. 그런데 또 문제를 삼더라고요. 부부인데 공동명의가 맞지 않냐면서요. 그럼 공동명의 하자. 대신 우리 집 도움도 받지 말고 우리 둘이 반반해서 하자.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그래도 1억이 아쉬웠는지 제 명의로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저보고 계산적이고 치사하다고 하는 거예요.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. 신혼집에 이사를 하고 나서도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은 계속됐어요. 제일 화가 났던 건 동생이 처음 놀러 왔을 때였어요. 동생도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궁금한 게 많았던 모양이에요. 남편이 토요일에 격주로 일을 해서 저는 편하게 오라고 했고 동생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. 동생은 제가 임신했으니 잘 챙겨 먹어야 한다면서 과일이랑 한우 세트까지 사왔어요. 우리 결혼할 때도 가전제품을 사주었는데 동생인데도 저한테는 오빠처럼 잘 챙겨주는 세심한 동생이었죠. 그런데 5시쯤 남편이 퇴근을 하더니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눈치를 주는 거예요. 아, 피곤해. 오늘 일이 많아서 좀 쉬어야겠네. 이제 저녁인데 처남도 가봐야 하지 않나? 저는 정말 민망했어요. 저녁이면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고 하면 좋을 텐데 결국 동생도 눈치가 보였는지 쉬라고 하면서 갔고요. 그래서 남편한테 따졌죠. 결혼하고 처음 동생 온 건데 그렇게 눈치 줘서 쫓아내야겠어? 너무한 거 아니야? 그런데 남편 대답이 정말 가관이었어요.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네 동생이 더 예의가 없는 거지. 내가 퇴근하기 전에 알아서 갔어야 하는 거 아니야?
네 동생도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 결혼하면 잘도 살겠다.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. 제가 한마디 했죠. 동생이 누나 임신했다고 과일이랑 한우 세트까지 사왔는데 그걸 눈치 줘서 쫓아낸 너는 예의가 있는 거야? 내 동생이 우리 결혼할 때 가전도 사줬는데 너 고맙다고 말은 했어? 진짜 양심 없다. 그랬더니 제 말은 무시하고 씻으러 가더라고요. 그때 정말 후회됐어요. 혼전 임신만 아니었으면 이 결혼 안 했을 텐데 하고요. 그런데 진짜 가관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. 며칠 후 토요일에 운동 간다고 나가더니 신우를 데려온 거예요. 뻔뻔하게요. 그러면서 저한테 빨리 장 봐와서 저녁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. 신우도 놀라서 남편한테 왜 그러냐고 했고 저도 그랬죠. 난 약속 있으니까 저녁은 당신이 차려주면 되겠네. 아가씨 오는 줄 알았으면 약속 안 잡았을 텐데 나한테 말도 없이 갑자기 데려와서 몰랐어요. 그러니까 신우가 남편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. 오빠 새언니한테 말 안 했어? 이러면 너무 민폐잖아. 오빠는 내가 그렇게 예의 없는 사람으로 보이길 바라는 거야? 그런데 남편 대답이 또 가관이에요. 가족끼리 무슨 예의를 따져. 그리고 동생이 오빠 집에 올 수도 있는 거지.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넌 내 동생 왔을 때 눈치 주면서 내쫓았냐? 그리고 내 동생 보고 예의 없다며? 너는 괜찮고 나는 안 돼? 신우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더라고요. 오빠 진짜야? 오빠 그러다가 이혼남 돼. 오빠 볼 게 뭐 있다고. 새언니한테 잘해야지. 엄마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왜 그렇게 생각들이 없어. 내가 창피하네. 언니 미안해요. 저 그만 가볼게요. 신우가 가고 나니까 남편이 저한테 난리를 치더라고요. 결국 나도지 동생 내쫓은 거라면서요. 그리고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. 갑자기 임신한다고 다 너같이 살찌는 줄 아냐? 진짜 정 떨어진다. 거울 좀 봐.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. 내가 진짜 애기 때문에 어떻게든 참고 고쳐서 살려고 했는데 넌 안 되겠구나. 넌 도대체 어떻게 자랐길래 인성이 그 모양이니? 긴 말 필요 없고 지금이라도 갈라서자. 어차피 네가 해온 거 가구밖에 없으니까 가지고 내 집에서 나가.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면 결혼하지 마. 다른 여자 인생 망치지 말고 평생 혼자 살아. 남편은 악을 쓰고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결혼했으니 이혼할 때는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고 난리를 쳤어요. 결국 그러고 나갔죠. 그날 밤 신우한테 연락이 왔어요. 신우가 진짜 미안하다면서 엄마랑 오빠가 고마운 것도 모르고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자기가 대신 사과한다고 하길래 말했어요. 아가씨 이제 안 미안해해도 돼요. 오빠랑 헤어지기로 했어요. 그래도 아가씨가 내 편 되어줘서 위안이 많이 됐는데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네요. 신우도 미안해서 못 말리겠다고 하더라고요. 솔직히 자기 친언니였으면 이 결혼 반대했을 거라면서요. 이번 일뿐만이 아니었어요. 그동안 쌓인 게 많았거든요. 저도 아이 때문에 어떻게는 참고 고쳐보려 했지만 지금까지 일들을 생각해보면 그건 힘들겠다 싶었어요. 진짜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준 건 결혼 후 어버이날 때였어요. 남편이 저한테 친정에 20만 원 드린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그래도 친정 생각은 해주는구나 싶어 고마워했죠.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댁에는 50만 원을 준 거예요. 제가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. 니네 집은 노후 준비도 되어 있고 형편도 괜찮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 않잖아. 당연한 거 아니야?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. 우리 집에서는 대신 도움도 많이 주셨는데 그런 건 동등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? 그랬더니 그게 아깝냐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. 정말 무슨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. 더 화가 났던 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저 몰래 시댁에 영양제도 보내주고 종종 용돈을 보내준 거예요. 그러면서 맨날 저한테는 돈 없다고 그러고 생활비도 똑같이 내기로 했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안 내고 외식하면 저보고 내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제 동생이 저희 신혼집 얻었을 때 축의금 대신 가전을 사줬거든요.
냉장고, 세탁기, 건조기, TV까지 거의 1,000만 원어치를요. 그런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이런 말을 했어요. 이왕 해줄 거면 청소기부터 공기청정기까지 다 해주면 좋았을 텐데. 이러면 해주고도 좋은 말 못 듣지. 정말 뻔뻔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. 1,000만 원어치 가전을 사줬는데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. 그나마 신우는 같은 여자라 그런지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별로였어요. 억척스럽고 매번 돈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. 항상 그렇게 힘들다면서요. 그럼 또 남편은 그게 안쓰럽다면서 저 몰래 돈을 척척 보내주는 거였죠. 그리고 정말 인간성을 의심하게 만든 건 제가 임신해서 많이 먹게 됐을 때였어요. 임신 중에는 식욕이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건데 남편은 그걸 보고 눈치를 주더라고요. 그걸 혼자 다 먹어? 사람 맞아? 진짜 여자로 안 보인다.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. 임신한 아내한테 할 말이 아니잖아요. 제가 아무리 임신 중이라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좀 자제해야 하는 거 아니야? 라고 하면서 먹는 걸로 계속 눈치를 주더라고요. 한 번은 제가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. 임신하면 특정 음식이 땡기잖아요.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. 나 돈 없으니까 네가 내면 가줄게.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. 임신한 아내가 뭔가 먹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다고 아내 보고 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자기는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나갈 때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. 결국 저희는 이혼했어요. 당연히 재산 분할은 안 됐죠. 같이 산 시간이 3개월도 채 안 됐거든요. 동생이랑 결혼할 예비 신부가 변호사라서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. 시어머니는 처음에 저를 엄청 원망했다고 해요. 아들이랑 이혼했다고요. 그런데 신우가 중간에서 뭐라 했나 봐요. 이혼 이후로 저보고 아들 인생 망쳤다고 뭐라 하더니 그 후론 연락이 없었거든요.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. 시어머니는 손자 얼굴이 보고 싶다고 연락을 했는데 저는 전 남편을 통해서 연락하라고 했어요. 불편하니까요. 그런데 전 남편은 한 달에 한 번씩 아이와 만나다가 어느 순간부터 뜸해지더라고요. 알고 보니 곧 결혼할 거라고 하더라고요.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. 연락도 안 하고 살고 싶어서요. 그런데 몇 달 안 돼서 파혼했다고 하더라고요. 이유는 안 봐도 뻔하더라고요. 지금 저는 아이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.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육아도 수월하고 복직도 할 예정이에요. 무엇보다 그 스트레스 덩어리와 헤어져서 너무 홀가분해요. 가끔 전 남편이 아이 보러 오는데 갈 때마다 한심해 보여요. 여전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. 신우는 지금도 가끔 연락해요. 조카 보고 싶다고요. 신우만큼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아주 가끔 만나고 있어요. 신우도 결혼했는데 정말 좋은 신랑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. 신우 남편은 전 남편과 정반대로 정말 배려심이 많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에요.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혼한 게 정말 잘한 일 같아요. 만약 그대로 살았다면 저는 평생 그 사람의 내로남불적인 태도와 이기심에 시달렸을 거예요. 아이도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을 테고요. 지금은 아이가 아빠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지만 그마저도 점점 뜸해지고 있어요. 솔직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아이한테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. 시모는 여전히 가끔 연락을 해서 손자를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전 남편을 통해서 연락하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. 제가 직접 상대할 이유가 없거든요. 앞으로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. 다만 다른 여성들이 저처럼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하지만 사람은 잘 변하지 않으니까 아마 계속 똑같은 패턴을 반복할 거예요. 저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. 아이와 함께 행복하고 스트레스 없고 무엇보다 자존감을 되찾았어요. 그 사람과 결혼했을 때는 제가 잘못 생각하나 싶어서 자꾸 자책했는데 지금은 제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. 지금 저는 정말 후회 없이 살고 있어요. 그때 용기 내서 이혼한 제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하고요.
아이에게도 당당한 엄마가 될 수 있어서 기뻐요.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.